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수행평가, 그죠? 시험 볼 거예요. 봐, 일단 양이온과 음이온을 한번 다 써볼게요. 양이온, 나트륨 Na 플러스, 칼륨 K 플러스, 은 Ag 플러스, 마그네슘 Mg2 플러스, 칼슘 Ca2 플러스, 바륨 BA2 플러스, 구리, 여기 있는 2는 이가라는 소리예요. 구리가 만약에 1가다 그러면 구리는 1가도 있거든. 이렇게 돼. 알루미늄 Al3 플러스,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황화이온 Se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3이에요. SO4 E 마이너스, 탄산이온 CO3 E 마이너스, 아세트산이온은 CH3COO 마이너스, 과망간이지산이온은 MnO4 마이너스, 아이오딘이온은 I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합해서 한번 써볼게요. 구리하고 예를 들어서 질산이온이랑 만난다. 그럼 구리 2 플러스 이온이랑 질산이온이랑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거 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려우니까 일단 질산이온 말고 Cl 이온부터 염화이온부터 해볼게요. 염화이온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지금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선생님 항상 전하량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합해서 쓸 때는 대각선으로 양이온, 음이온을 쓰고 대각선의 전하량을 쓰라고 했어. 전하를 이렇게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칸이 많잖아요. 여기다가 다 화합물을 써서 가지고 써오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뭐 AL3 플러스와 뭐 예를 들어서 뭐 황 2 마이너스 한다. 그럼 어떻게 쓰라고 했어?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쓰는데 이 전하를 바꿔서 써야 전하량의 총합이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지금 원자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 원자가 여러 개 있는 이온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다원자 이온이랑 만약에 마그네슘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만난다. 그러면 Mg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 2를 쓰면 된단 말이야. 여기는 1이니까 여기다 1 안 써도 되지? 그런데 여기 있는 2가 누구한테 가로를 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2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됩니다. 다원자 이온일 때는 이렇게 다원자 이온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쓴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 근데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있는 염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로를 치면 안 돼. 여기 있는 황도 가로를 치면 안 되겠지. 원자가 하나인 것은 가로를 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세트산 이온이랑 만날 때 예를 들어 칼슘 이온이랑 아세트산 이온이 만날 때 우리는 보통 양이온을 먼저 쓰잖아요. 아세트산 이온만 얘만 아세트산을 앞에다 쓰시고 칼슘을 양이온을 뒤에 쓰세요. 그리고 가로를 치세요. 그리고 2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칼슘이 2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열 몇 개 써오시면 선생님이 이제 보통 확인해보고 자기가 만든 거 확인해보고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우공비 190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우리가 그 노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공비에서 수업을 나가고 여기 우공비 190부터는 시험 문제로 낼게요.
어쩔 수 없이 시험 이제 내용을 다 나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사진을 잘 못 찍은 것 같아. 발열 반응은 어떤 거냐면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이 이렇게 있을 때, 반응물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주위로 다 방출을 시키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주위로 열을 방출해서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라고 써 있죠. 그지? 그래서 반응하면서 요 에너지만큼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발열 반응에 얘는 뭐가 있냐? 여기 있죠. 연소 반응, 그지? 이렇게 딱 산소랑 반응하면 연소 반응인데 얘는 발열 반응이구나. 금속의 산화 반응, 철이랑 산소하고 금속이 반응할 때도 발열 반응이구나. 중화 반응, 발열 반응이죠. 우리는 이건 배웠고, 금속과 산의 반응 안 배웠나? 선생님이 중화 반응할 때 온도가 올라간단 말을 안 했네. 물이 생성되면서 열이 방출되거든요. 물이 생길 때마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금속과 염산이 반응했을 때도 발열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연소 반응은 잘 느껴지지만 금속 산화 반응할 때는 이렇게 열이 나온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죠? 적은 열이 나겠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라는 건 뭐냐?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게 되면 여기 밖에 있는 열을 자기네가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고, 그죠? 어디가 에너지가 높으면 안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더 안정하고 발열 반응은 생성물이 더 안정한 거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흡열 반응의 예는 수산화 발연과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열을 흡수해. 그래서 얘는 차가워져. 밖에가 차가워지고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을 하잖아. 그럼 열을 흡수해서 이렇게 분해 반응을 일으키고, 질산 암모늄도 얘도 열을 가해주면 암모늄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되더라. 그래서 흡열 반응의 얘는 냉각 팩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지? 광합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흡열 반응의 예고. 뭐 발열 반응은 또 연료도 있죠. 연료, 후대용 손난로, 발열팩, 뭐 제설제 이런 애들은 열을 방출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방법은 Q는 MC 델타 T라고 하는데, 요 M은 질량, 이 C는 비열, 델타 T는 온도 변화. 그래서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그지? 그래서 비열은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줄 퍼 그람 도씨. 보세요. 얘가 줄 퍼 그람 도씨야. 근데 질량이 g이야. 그리고 델타 T가 도씨니까, 이거 지금 분모에 도씨가 있으니까 도씨를 곱해주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이 열량의 단위는 줄이 나오죠. 줄이나 킬로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옆 페이지로 가가지고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지? 그래서 열량계라는 게 있어. 이 열량계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이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열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이 열량계는 이런 스티로폼 같은 데에다가 적게를 넣고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여기서 열량을 측정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질량을 알고, 이 용액의 질량을 알고 온도를 알면, 피열만 알면 열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특징이 있어.
간단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열 손실이 있겠죠. 스티로폼으로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밀한 실험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중화열이나 용이열 등 반응열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열량은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구한다.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열량을 측정하면 되고 통 열량계라는 게 이 통이 이제 강철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료 접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연소를 시켜. 연소를 시키면 이 밖에 물이 있잖아. 그럼 이 물을 이 시료가 방출하는 열량이나 흡수하는 열량, 여기 이 물의 온도 변화를 가지고 열량을 측정하는 거죠. 열 손실이 거의 없고 반응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주로 연소 반응의 반응열을 측정할 수 있다. 어떤 시료를 연소시켜서 물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면 돼. 근데 물이 흡수한 열량에다가 통 열량계가 흡수한 열량도 있어. 이 강철 통이. 그 열량 두 개를 합해줘야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을 간이열량계로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100g을 넣고 온도를 T1을 먼저 측정해. 그런 다음에 건조시킨 염화칼슘 10g을 넣고 용해를 시키는 거예요. 물에 녹인다는 소리지, 염화칼슘을. 그래서 처음 온도는 22, 나중은 36도. 그래서 온도 변화가 총 14도죠. 그러면 이때 열량계 속 용액이 흡수한 열량은 이 염화칼슘이라는 애가 흡수한 열량은 비열에다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용액이 비열이 4.2라고 나왔죠. 그리고 원래 물은 100g 넣었지만 여기 염화칼슘이 10g 넣었기 때문에 110g이 되겠고 그 다음 온도 변화는 14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6468줄이 나온대. 근데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방출한 열량을 1g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6468줄이니까 줄을 뭘로 나눠야 되냐? 요 염화칼슘 10g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646.8줄 per g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 줄 per g이라는 것을 줄 per 몰로도 고칠 수 있거든. 그럼 지금 646.8 줄 per g이었는데 얘를 1몰로 바꾸려면 1몰의 화학식량을 알아야겠지. 1몰의 화학식량은 안 써져 있는데 그냥 100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100으로 나눠주면 6.468 줄 per 몰 이렇게 나오겠죠. 단위 변환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지금 용액의 온도가 물에 녹았을 때 열량이 이제 양수값으로 이렇게 나오면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이 Q 값이 0보다 크면 발열 반응. 그래서 원래는 732.4줄 per g인데 측정한 건 646.8. 그래서 오차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맨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20도씨의 물에 물 49g을 넣고 X 1g을 모두 녹였더니 온도가 25도씨 됐다. 1g이 물에 녹을 때 방출하는 열량을 줄로 구하시오. 그럼 이제 너무 쉽잖아? 어떻게 하면 돼? Q는 MC 델타 T죠. 그러면 질량이 49g에다 1g을 더해서 50g 곱하기 비열은 4.2줄 per g 도씨 곱하기 20에서 25도로 올라갔으니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열량이 나오겠죠. 그지? 그럼 4.2에도 5를 곱하면 21이 되고 50 곱하기 21이니까 얼마예요? 1050줄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뒷장에 지금 191이니까 192페이지 선생님 192, 193 이렇게 찍어놨는데 요 문제를 풀어 오세요. 풀어 오시고 근데 이제 뭐
계산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한번 요거 한번 선생님이 5 번만 풀어 줄게요. 산화칼슘이 용해될 때 열량을 측정한 것이다. 그럼 금방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어떻게 하면 돼? 물이 56g 있고 온도 T1을 측정했고 얘를 4g 넣었대. 그러면 이 반응은 봐봐. 온도를 일단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봐. 산화칼슘이 용해될 때 출입한 열량 Q는 어떻게 구한다? MC 델타 T 56에다 4를 더하면 60g 곱하기 그치? 비열은 4.2줄 per 그램 도씨 그 다음 곱하기 얼마? 온도 변화 5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를 곱하면 10 21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럼 21을 곱하면 06 1260 줄이 나오네. 아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1g당 열량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지? 1260 줄에다가 이게 4g일 때 1260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1260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315 이렇게 나오네. 그지? 응? 선생님 뭐 잘못했나? 틀렸죠? 그래서 4g을 나누면 답은 니은 이렇게 되겠네.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마치고 좀 이따 50B 영상 같이 한번 문제풀이 몇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